그린 산업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진짜 초호황기다. 유럽과 미국에 지금은 각각 1조 달러 이상씩을 앞으로 10년 동안 그린 산업에 아마 뿌려주는 풍력, 태양광, 수소 스토리들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위너가 되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배터리 소재 관련 업체들, 셀 업체들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LG엔소 같은 경우는 뭐 조 단위로 꽂히는 거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 뭐 상반기까지는 분위기가 꽤 좋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조금 이제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반기에 과연 이제 어떤 섹터,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될까, 이제 성장 산업에 또 좀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친환경과 재생에너지, 그린 산업, 또 이쪽이 대표적인 성장 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린 산업 전망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하반기 전망 자료 내시면서 그린 산업이 사상 최대의 호황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린 산업이 그동안 뭐 그린 산업 뜬다 이런 얘기는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됐는데 과연 그 시대가 언제 오냐 이런 게 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린 산업이 언제 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린이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이제 동학개미 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을 때 그때 주가를 한번 보시면 그린 산업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그랬었고 어쨌든 큰 흐름상으로는 지금은 그린 산업의 전성기가 이미 사실은 코로나 시기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진짜 초호황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각 국가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운용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확실한 컨센서스는 뭐냐 하면 탄소 중립 시대로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의 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바꾸게 하는 거고 그거를 위한 이제 법이 미국의 IRA가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입법화가 됐고 또 그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EU는 러시아의 화석연료를 거의 전체 에너지 그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한 30-40% 이상 썼거든요. 이걸 다 이제 차단시키고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자. 그게 이제 리파워 EU 정책입니다. 그 두 개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확정된 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시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IRA에 들어가 있는 보조금 중에 제일 먼저 뿌려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기차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수혜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아주 유독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다 이게 같은 흐름이에요. 특히 이제 여러분 최근에 이제 보시면 전력망, 전력기기와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그린 산업 체계로 모든 그 전력 산업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풍력, 태양광 위주로 이제 가게 되면 전력망에 이 과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망에 대한 선투자가 없이는 사실은 에너지 전환, IRA라든지 리파워의 목표가 달성되기 힘들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주도주로 핫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모든 큰 그림에 있어서 사실은 코로나 시기부터 이미 그린 산업의 확대는 시작이 됐고 초기에 굉장히 기대가 크다가 이제 조금 조정기를 거친 후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한번 제대로 실질 수요가 올라오는 시기로 들어갔다. 유럽과 미국에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각각 1조 달러 이상씩을 앞으로 10년 동안 그린 산업에 아마 뿌려주는 그런 지금 이제 시기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인류 자체도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이슈를 갖다가 우리가 막기 위한 사실은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어떤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지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가 있나요? 미국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IRA잖아요. IRA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 그 순서대로 보조금이 뿌려지고 또 과거하고는 다른 것은 이번 IRA는 풍력, 태양광이든 전기차든 이런 수소든 이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공장들, 그 공장들의 보조금을 또 줘요. 그 다음에 전기차면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 생산량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미국의 그린 산업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죠. 유럽은 이제
리파워 EU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유럽 내의 전력을 대부분 풍력 태양광으로 조달을 하고 그리고 남은 부분은 그린 수소로 전환을 해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수입하자. 요런 이제 제도입니다. 다만 이제 이 리파워 EU 안에는 IRA와 같이 보조금을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EU도 부랴부랴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IRA와 거의 동일한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 EU 안에서 그린 산업을 생산하는 8대 산업이 있어요. 이게 뭐 풍력, 태양광, 수소, 전력망 뭐 요런 우리가 다 아는 그린 산업 쪽인데 그쪽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 형태가 어떻게 되든 금액이 어떻게 되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좀 본질적으로 아직도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친환경으로 전환한다, 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린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왜곡되고 가짜 뉴스가 많아서 그래요. 뭐 이미 그거는 여러 국가들이 증명을 하고 있죠. EU는 재생에너지 지금 비율이 국가들마다 좀 다 다른데 독일은 50%가 넘었어요. 2030년도에는 독일의 목표는 80% 이상이에요. 그리고 EU 전체가 최종 에너지에서 사용하는 전력뿐만 아니고 모든 자기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5%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입법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거는 글로벌 전체의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가 늦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설치 꼴찌 국가이고 그래서 전기차 움직이는 거 보시고 뭐 풍력, 태양광 뭐 예전에 뭐 했고 앞으로도 그렇고 뭐 앞으로 또 일어날 수소 스토리들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위너가 되시는 거죠. 근데 내년에 미국 대선을 또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정당에 따라서 이 친환경 정책의 노선이 조금 차이를 보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의 센티멘트 면으로 봤을 때는 좀 흔들릴 수가 있죠. 만약에 트럼프 또는 공화당 쪽에서 당선이 되게 되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쓴 보고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워낙 사실 트럼프가 될지 몰랐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은 그린산업 관련주들이 전체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금세 다시 이제 다들 크게 반등했죠. 크게 반등하고 그게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거는 그 당시는 트럼프가 8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해봤자 4년이에요. 그 당시에 없었던 IRA가 입법화가 돼 있잖아요. 이 입법화된 IRA 법안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고치려면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고 아주 절대적인 다수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IRA에 따라서 많은 업체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미국은 이런 경제적으로 만들어진 입법안은 큰 틀은 잘 안 바꿉니다. 다만 트럼프가 되게 되면 법제화가 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덜컹거릴 수가 있죠. 속도가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거죠. 전기차는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비 규제 요 두 가지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성장에. 근데 IRA 보조금은 계속 가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규제를 받는 연비 규제는 공화당이 당선되면 없어집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제일 처음 한 게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자동차 연비 규제를 없앴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확 이제 역성장이 났었죠. 2년 동안. 근데 이번에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역성장까지는 안 나는데 미국 시장의 성장률은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10년간 미국 전역에 뿌려지는 거예요. 공화당 지역구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공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쵸.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지역들은 시골 지역이 많아요. 뭐 텍사스 뭐 이런 지역. 공화당의 그 우세 지역들이 대부분 다 시골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큰 그림은 별로 변함이 없다. 그럼 만약에 대선 변수 때문에 이런 뭐 친환경 섹터에 변동성이 생긴다. 그럼 그때를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 당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초기에 사실 그때 그렇게 길게 가지도 않았어요. 하락세가. 뭐 한두 달?
요 정도 하고 바로 이제 했었고, 이번에는 IRA가 10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훨씬 넘어서는 기간에 걸친 법안이기 때문에 그린 산업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뭐 크게 미국, 유럽, 중국 이게 세 곳이잖아요. 유럽하고 미국이야 뭐 그동안 굉장히 고성장을 해왔고 중국도 이제 앞으로 뭐 고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전망을 놓고 보자면 이 세 대륙 중에 어디를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지. 당연히 미국이죠. 아, 미국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은 성장을 별로 못했어요. 트럼프 때 연비 규제를 없앴다 그랬잖아요. 네네. 보조금도 사실은 20만 대까지만 브랜드별로 줬었기 때문에 트럼프 기간은 2년 동안에 역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바뀐 거죠. 바뀌어서 이미 이제 성장 추세로 들어갔고 계속 이제 커집니다. 아마 올해는 한 60-70%, 내년도에도 한 40-50%, 그 다음 연도에도 50% 이상일 거고 앞으로 한 3-4년 동안은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연평균 아마 한 50% 이상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유럽의 성장률은 미국보다는 조금 낮다고 봐야 되나요? 많이 낮아요. 왜냐하면 유럽은 이미 많이 성장했어요. 이미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유럽은 한 20%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30년으로 가면 갈수록 10%대로 줄어들고 2030년 넘어서부터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해도 유럽이 원하는 2035년 전기차 100%,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이거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나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작년도에 많이 팔렸을 때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신차 기준에서 보면 한 40% 이상으로 전기차가 높아진 적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성장 속도가 낮아지죠.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유럽보다는 성장을 많이 하되 미국보다는 속도는 이제 낮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거기 뭐 엄청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절반이 중국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대수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속도는 아마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로 계속 이제 유지시키려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바뀔 거예요. 중국에서 또 배터리로는 거의 LFP 위주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에서의 뭐 어떤 출력이라든지 뭐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게 사실 3원계가 더 뛰어난 기술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뭐 LFP에 대한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글로벌 전체의 점유율이 CATL이 압도적으로 1위고 BYD가 지금 굉장히 크게 따라오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CATL이 우리 업체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 내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만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보더라도 지금 CATL이 맹렬하게 따라오고 있죠.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안에는 역전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CATL이나 BYD의 기술력을 한국 업체들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들은 옳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시각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3원계 배터리가 초기에는 훨씬 더 좋았죠. LFP는 사실은 중국 업체들이 3원계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실은 이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싼 거로 하자. 주행거리 좀 작게 해가지고 이 LFP 기술은 원래 미국 기술이었어요. A123라는 미국 업체가 가지고 있던 기술을 CATL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LFP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케미스트리도 좀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망간을 LFP에 좀 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격차를 굉장히 많이 좁혀놨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쓰고 포드도 쓰려고 그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유럽 시장에서도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맹렬히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유럽 시장은 한국과 중국 업체들의 이 경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해지고 있고 CATL의 독일 공장이 작은 공장이 하나 정도만 돌아가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CATL 비롯해서 뭐 이브 에너지, S볼트, 인비전, 그다음에 고숑 이런 한 대여섯 개의 중국 로컬 업체들이 유럽에서 만들어요, 배터리를. 공장을. 그래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유럽 시장은 아마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부 유럽의 업체들 요 이제 3파전인데 우리 업체들이
원래 70%까지 갔던 점유율이 작년도에 이미 60% 초반으로 떨어졌고 아마 계속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30-40% 정도 우리가 지키게 되면 굉장히 선방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미국은 뭐 우리가 당분간은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기술이 앞으로 3원계하고 LFP 중에 뭐가 대세가 될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그거는 같은데. 대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는 가격이 좀 높잖아요. 여러 가지 구성 물질들을 보면 그거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LFP보다는 무조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차로 봤을 때는 중고가 차들, 프리미엄 라인. 중고가 차들은 당연히 3원계 배터리가 대세가 계속 될 거고요. 중저가 차들, 대중화 모델들은 LFP가 당연히 대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그동안 이 LFP를 무시하다가 이미 지금 시장에 다 뛰어들었죠. LFP의 비중이 당연히 더 늘어날 거고,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LFP가 많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3천만 원짜리 차가 쫙 깔리는 시대가 와야 진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들의 볼륨 물량들은 LFP가 훨씬 더 유리하죠.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보면 뭐 최근에는 거의 뭐 양극재 위주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양극재 말고도 뭐 다양한 밸류 체인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중에서 아직도 뭐 이 섹터나 이 종목은 조금 주목을 할 만하다. 아직도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 시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 소재 관련 업체들, 뭐 부품업들 중에서 양극재 업체들만 지금 주가들이 급등을 했고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나머지 업체들은 오히려 주가들이 빠졌어요. 양극재 업체들과의 기업 가치의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걸 감안하면 그 이외의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은 사놓고 한 3-4년 기다리면 당연히 이익이 나겠죠. 사실은 그런 업체들보다는 차라리 셀 업체들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셀 업체들은 뭐 주가도 오른 것도 없고 실적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AMPC라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익이 LG엔솔 같은 경우는 뭐 조 단위로 꽂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LG엔솔이라든지 SDI라든지 이런 셀 업체들이 조금 더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투자한다면 셀 업체고 나중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라면 이제 소재 업체들에 좀 주목할 수 있는. 주가상으로 보면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CS윈드를 제가 스트롱바이로 올렸죠. 성장의 가시성이 CS윈드가 창립한 이후로 가장 좋다. 파나솔루션, CS윈드, SK오션플랜트 이런 세 개의 업체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손해볼 일이 없죠. 수소 관련 주들도 사실은 지금은 저점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할 타이밍이다.